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슴 운동할 때의 가동 범위 얼만큼 움직이면 되느냐, 벤치프레스 할 때 얼만큼 내려오면 되느냐, 덤벨 프레스 할 때 얼만큼 내려오면 되느냐, 팩덱 플라이를 할 때 얼만큼 벌리면 되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죠? 터치 앤고, 가슴 찍고 가는 거, 아니면은 최대한 많이 내려오는 거. 왜? 가슴 근육을 길게 늘려서 쓰면 쓸수록 좋으니까. 요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인데 어깨 다치기 딱 좋습니다. 그렇게 막 가시면 안 돼요. 막 가시면 안 되시고 그럼 얼만큼 움직이시면 되느냐? 우리가 팔을 만세를 할 때 있죠? 만세를 할 때 팔뼈랑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날개뼈, 어깨뼈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요거를 상완 견갑 리듬이라고 하는데 팔뼈가 올라가면서 날개뼈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팔뼈가 올라가면서 날개뼈도 같이 이렇게 상방회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요게 상방회전 팔을 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벌릴 때도 팔이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질 때 일반적으로 날개뼈가, 어깨뼈가 한 30도 정도 앞으로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살짝 30도 정도 빠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팔뼈가 이렇게 쭉 가다가 날개뼈와 같은 각도 30도 정도 앞쪽을 향했을 때 이때부터는 날개뼈도 같이 뒤로 기울어요. 같이 뒤로 빠집니다. 같이 뒤로 빠지면서 어떻게 되죠? 날개뼈가 모이죠. 날개뼈가 모입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도 날개뼈가 이렇게 모여요. 가동 범위 이게 끝입니다. 날개뼈와 어깨뼈와 팔의 각도가 일치할 때, 일치한 상태에서 날개뼈가 최대로 움직였을 때 여기가 끝이에요. 끝입니다. 더 이상 안 움직여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터치 앤고, 가슴을 터치하고 가야 된다 하는데 어때요? 거리가 엄청 멀죠? 요게 끝이에요. 더 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더 가려면 갈 수는 있어요. 왜? 무게가 실려 있잖아요. 무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뒤로 밀리면은 밀릴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가슴 근육이 더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같이 어깨에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우리 몸의 구조물 중에는요, 이제 뼈가 관절에서 제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요렇게 밖으로 빠지지 않게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리가멘트, 인대라고 하죠. 인대가 이 관절에서 뼈가 벗어나지 않게끔 꽉 잡아주고 있어요.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왔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다 왔어요. 근데 무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뒤로 가면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팔뼈가 이 어깨 관절에서 앞으로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굉장히 요렇게 빠지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그러면서 앞쪽에서 인대가 너 빠지면 안 되는데 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인대 쪽에 염좌가 발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대 파열, 그렇게 해서 어깨 통증, 부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터치 앤고 잘못됐어요. 터치 앤고 잘못됐습니다. 절대 터치 앤고 하지 마세요. 내 어깨뼈 각도를 계속 인지를 하면서 내 팔뼈가 어깨뼈 각도만큼, 어깨뼈가 뒤로 접히는 각도만큼 다 움직였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더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해보세요. 여기에서 어깨뼈 딱 멈췄죠? 잠겼죠? 더 이상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가보세요. 바로 어깨 쪽에 불편감이 생기실 거예요. 인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마세요. 그런데 터치 앤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중립 자세, 가슴을 들지 않았죠. 여기에서 가슴을 들면은 요런 자세. 근데 우리가 이 무게를 수직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이 어깨 관절에서 회전을 해서 더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가슴 정도 레벨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슴 근육이 하는 일은 팔을 모으는 일, 벌어졌다가 모으는 일. 그런데
이렇게 들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어깨 관절이 이렇게 펴지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를 어깨 관절이 펴졌다가 그럼 밀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어깨 관절이 굽혀져야겠죠. 이 굽힘을 하는 일은 가슴 근육도 물론 조금 참여합니다. 조금 참여해요. 근데 메인으로 주동근은 뭐냐? 어깨, 전면 어깨. 그 중에서도 전면 어깨가 이 일을 가장 많이 해요. 가장. 여기에서 들고 회전까지 딱 하면은 어깨 근육이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그러면서 어깨 쪽에 이 무게에 대한 회전력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깨 쪽에 부하가 많이 실리는 거겠죠. 가슴 근육이 받던 그 토크가 어깨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근육이 어깨 근육보다 힘을 많이 쓰죠. 그렇다 보니까 가슴 근육이 받던 무게가 어깨 쪽에, 어깨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무게를 어깨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을 수 없는 무게인데. 마찬가지로 관절 자체에 대한 부담, 인대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가 발생하시면서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자세를 좀 뒤집어 까가지고 회전까지 해서 하시려면 어깨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어깨 쪽에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 운동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요즘 프로 선수분들도 보면요, 체스트업 많이 안 하죠. 가슴 운동할 때 중립 자세, 갈비뼈 딱 닫아놓고 잡아놓고 코어 딱 잡아놓고 어떻게 해요? 가슴 많이 안 들고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쵸? 요렇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요게 가슴 근육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어깨 근육에, 어깨 관절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코어도 좀 더 잡아줄 수 있으니까 가슴 근육의 활성도도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동 범위가 이제 끝! 어깨뼈가 뒤로 다 접히면 끝이다. 날개뼈가 뒤로 다 모이고 접히면 거기서 끝입니다. 더 가지 마세요. 인대 다칩니다. 진짜로. 그러면 플라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서 쭉 벌어져서 등 딱 다 접혔어. 끝. 벌어지고 등 다 접혔다. 끝. 여기가 끝이에요. 더 뒤로 가지 마세요. 더 뒤로 가지 마십시오. 팔뼈가 앞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를 인대가 잡아주면서 그런 관절 자체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다칠 수 있잖아요. 다칠 수 있으니까 가슴 운동할 때는 내 어깨뼈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팔뼈가 그 어깨뼈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움직였는지 체크 꼭 하시면서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